퇴근길 지하철 안 한 여성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뭅니다. 직장 상사가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언성을 높였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자신을 탓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머릿속은 그 이야기로 가득하고 집에 도착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런 장면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무례한 사람, 차가운 말투, 지나친 비난 앞에서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마음을 지키는 법을 어릴 때 배운 적도 없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는 진짜 방법, 흔한 위로나 뻔한 조언이 아닌 실제 삶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사고 없이는 마음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 내가 이상한가 부터 생각하고 누가 침묵하면 내가 불편했나 라고 오해합니다. 이건 자기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분리사고입니다. 즉, 상대방의 반응은 상대방의 문제고 내 반응은 내 책임이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말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짜증을 냈을 때 이 사람은 오늘 기분이 나쁜 거구나 라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내면 방어 기술입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에서 상황 중심으로 사고 전환하기. 한국 사회는 사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말의 무게를 다르게 받아들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너 너무 예민하다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보단 친구가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맥락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보면 훨씬 덜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그 말이 나온 상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 사람의 평가로 내 자존감을 결정짓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 노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 감정을 쓰고 살아갑니다. 택시 기사에게, 회사 동료에게, 지인 모임의 대화 속에서까지 감정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나 자신에게는 감정을 제대로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 분배의 불균형은 내면을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도 체력과 같습니다. 감정을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나 쓸지 계획을 세워야 내 마음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결국 감정을 고르게 분배하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선택적 무반응도 기술이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꼭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응하는 순간 에너지와 존엄을 깎아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냥 넘기기만 해도 상대방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합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주도적인 반응입니다. 모욕을 들었다고 꼭 대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정서가 우선이라면 침묵도 용기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쟤는 멘탈이 진짜 강하다. 그런데 이 멘탈이라는 것도 타고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 무너지는 법보다 다시 세우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건 특별한 의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자존감을 감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자존감이 높은 것 같고 누군가에게 지적받으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일관된 평가 기준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서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시험받습니다. 회사에서 무시당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배제당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감정 조절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일 뿐 나의 기준을 바꿔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외부에 두는 순간 자존감은 무너지지만 내부에 고정시켜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감정의 기록은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감정을 언어화하지 않으면 마음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쌓일수록 무기력해지고 결국 어떤 일에도 의욕을 잃게 되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5분, 감정을 글로 적는 습관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거기서 느낀 감정을 종이에 옮기기만 해도 마음이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언어로 표현된 감정은 통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면서 나는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감정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자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7번째, 무언가에 열중하는 시간은 내면의 보호막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해도 하루 종일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피로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회복 방법은 나만의 집중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운동을 하든 나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때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들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평가나 피드백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몰입. 이 몰입은 자기 존재의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8번째, 나는 나라는 선언을 스스로에게 반복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타인과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별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별표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건 모순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마음속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누구와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런 선언을 통해 마음의 독립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결국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내 존엄을 잃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에 관심을 줄지 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나는 나답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이야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감이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